네, 이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그레션 세션을 맡게 된 13기 양재화입니다. 네, 일단 오늘의 목차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 첫 강의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도 학습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다루고,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 다음에 코드 리뷰까지 해서 오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인간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강인공지능 그리고 양인공지능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이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간의 지능을 고사하여 일반적인 태스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약인공지능이란 강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기는 하지만 일부의 제한된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분류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범위의 인공지능, 즉 AI가 있고 그 안에 머신러닝 그리고 가장 안쪽 레이어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은 머신러닝 바깥에 있고 인공지능 안에 있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룰 베이스 프로그래밍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그냥 사용하는 프로그래밍도 그냥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모사해서 테스트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공지능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딥러닝이 머신러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차이점을 보면은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의사결정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머신러닝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저희가 저렇게 책상에 앉은 그림처럼 수작업으로 피처를 다 뽑은 다음에 그 피처를 이용해서 저희가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으로 피처를 뽑아주는가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머신러닝에 주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엑셀 저희 스프레드시트 많이 사용하잖아요. EDA 하면서. EDA 할 때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이렇게 좀 정해진 트레이 형태의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이 갖게 됩니다. 반대로 딥러닝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어, 정해진 그런 데이터의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미지, 음성 데이터, 그리고 저렇게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정해지지 않은 형식의 데이터들을 입력받아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 들어가는 데이터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왜 머신러닝을 하냐 이게 저희가 알아야 될 건데요. 머신러닝의 그러면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의 목표는 바로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모두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옮겨가면서 카메라로 모두 이미지를 찍는다고 했을 때 저희는 모두 사람이라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찍고 그거를 의사결정을 한다고 예를 들면은 모두 사람이라는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질을 뽑아서 그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제된 말로 여기 써져 있는 말을 보시면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예를 들면은 인간이라는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뭐 다른 공학관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찍었을 때도 인간이다라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반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습지에 활용된 데이터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모두 인간이라는 특징을 뽑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저기 있는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산을 보고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사람을 쫓고 싶은데 그냥 우산이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은 우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 사람의 이미지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거기서 얘는 우산이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특징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게 학습하고 일반화를 잘 시키는 것이 머신러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 안에서 그 안에서 좀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몰되는 것을 저희는 오버피팅, 즉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공통된 특징, 그러니까 일반화되는 능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과주과, 즉 언더피팅이라는 것은 일반화를 좀 과도하게 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냥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일반화를 과도하게 시킨다면은 생물이라고 좀 일반화를 과도하게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머신러닝 모델이 너무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성능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오버피팅은 학습 데이터 패턴을 과하게 학습해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좀 복잡한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언더피팅이랑 학습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해서 과도하게 일반화가 된 경우, 즉 좀 더 간단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딥러닝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머신러닝의 목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네, 이 슬라이드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지도학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을 카테고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슈퍼바이즈 러닝, 즉 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주도학습. 세 번째로는 리포스먼트 러닝, 이거는 강화학습이라는 주제인데요. 저희는 이 첫 번째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기 때문에 나머지 두 주제에 대해서는 뒤에 세션을 진행하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양보드리도록 하고, 저는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답이 있을 때 정답을 맞추는 거를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지도학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하고 정답의 관계를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에 알맞는 정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스키매틱은 그냥 지도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도학습 안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귀, 그리고 두 번째는 분류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 것이, 회귀와 분류는 데이터의 종류, 즉 라벨의 종류, 아까 말씀드린 그 정답 라벨 있잖아요. 정답 라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와 같은 경우에는 정답 라벨이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인 경우, 즉 이렇게 좀 이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 라벨이 이산형 데이터인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예시에 대해서 몇 가지 일단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시면 증시를 예측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까지 증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증가를 해오거나 감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라벨 데이터가 이렇게 연속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귀 문제를 푼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지 분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미지에는 다들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연속된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산형 수치나 라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도학습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번 주제가 리그레션인 만큼 리그레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리그레션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프레스티지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번 세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주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선형 회귀 방법인데요. 일단 회귀 분석이란 무엇인지 다시 정리를 하고 가면
회귀 분석이란 독립변수가 공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는 그냥 독립변수는 영향을 미치는 애, 그리고 종속변수는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선형회귀 분석입니다.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그러면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고서 회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들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식을 하나 찍어라 라는 회귀 문제를 풀었을 때 저희는 직선으로 나타내기에는 문제가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2차 곡선으로 그리거나 혹은 다른 투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회귀 분석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형 회귀 분석이랑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좀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회귀 계수를 구하는 것이 선형 회귀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형 회귀 분석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선형 회귀라는 것인데요. 아까 저희가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종속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독립변수만 있는 것이 바로 단순 선형 회귀입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종속변수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가정하는 모델이 바로 다중선형 회귀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머신러닝의 목적이 일반화를 시킨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 방법에서는 그 일반화의 방법으로 이 선형 직선, 여기 있는 직선을 이렇게 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x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게 어떠한 예측값을 가질지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미지수 있잖아요. 베타1과 베타0라는 이런 미지수인 회귀 개수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델 내에 미지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라미터라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저희가 구해야 할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고정된 값으로 저 인간이 정해줘서 모델에 고정을 시켜주는 값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아까 뭐 2차 함수 이렇게 찍는 걸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냥 중학교 수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이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점이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이 2개만 가정하겠습니다. 점이 이렇게 2개가 있고 이런 2차 함수식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2차 함수식을 그려봄으로써 A, B, C의 값을 각각 넣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2,0, 2,0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적합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A, B, C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넣는 대로 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파라미터를 구해서 데이터에 적합시킨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B라는 값을 2라고 바꾸게 되면은 A하고 C에 들어가는 그런 조합의 수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주게 되면은 파라미터가 결정되는 방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냥 고정된 값으로 사람이 정해주는 값이다. 파라미터는 모델 안에 내재된 값으로서 학습 대상이고 그리고 미지수이다.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은 다중선형회귀하고 일반 선형회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회귀 개수를 저희가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회귀 개수가 파라미터로 추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의 간단한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귀 개수 얘기란 각 변수가 종속 변수의 영향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하루 동안 증가한 몸무게라고 칠게요. 네, 그리고 x1, x2, x3 정의는 게
운동량, 섭취한 탄수화물 량, 그리고 공부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베타 1 값이 마이너스 0.5라면 x1, 독립변수 x1이 중속변수 y에 미친 영향도가 마이너스 0.5이고 베타2가 0.8이라면 x2가 중속변수에 미친 영향이 0.8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위 운동량 1단위 증가시 일반 몸무게는 0.5단위 감소하고 탄수화물 양이 1단위 증가하면은 일반 몸무게가 0.8 증가한다. 이런 직관을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의 개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했고 회의 개수가 어떤 의미에 대해 갖는지도 설명을 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의 목적이 저희는 그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반화하는 거라고 했고 일반화하는 방법은 파라미터를 좀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 파라미터를 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형 회의 방식에서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OLS라고 해서 그냥 오차를 분석하는 단차 제곱함을 최소화해주는 W를 구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해서 주어진 데이터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우도를 최대화하는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벡터화하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가 딱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아까 했던 것처럼 운동량, 탄수화물 섭취량, 단백질 섭취량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X라는 데이터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Y는 W 트랜스포즈 X라는 그런 환영 회의식을 쓰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W라는 거는 이렇게 운동량, 탄수화물, 단백질량이라는 그런 피처에 대한 가중치를 하나씩 갖고 있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0.5, 마이너스 0.5, 0.8, 그리고 0.6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운동량하고 탄수화물량하고 단백질량을 이렇게 행렬곱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렇게 아까 저희가 봤었던 회의식과 같은 그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를 하나를 넣었을 때 좀 선형 회의식의 결과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저희 이걸 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 데이터가 하나면은 항상 W 트랜스포즈 X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은 W 트랜스포즈 X가 아니기 때문에 연산상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페이지를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거를 좀 다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각 칼럼들이 피처고 그리고 각 로우들이 하나의 각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선형 회귀 이 W 아까 말했던 파라미터를 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W 트랜스포즈 X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처 수가 4개인데 그러면은 웨이트도 만약에 웨이트가 그러면은 각 피처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니까 2가 4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그냥 x를 곱한다고 치면은 얘는 데이터의 개수가 n이라고 했을 때 n/4 매트릭스가 되니까 얘가 행렬 곱이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w를 이쪽으로 넣어서 n/4가 됐으니까 w는 4/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 곱을 하게 된다면 n/1의 y라는 데이터가 결국엔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선형 회귀식을 쓰는 방법은 행렬곱으로 y는 xw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다음 증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순 선형 회귀에 대해서 OLS 솔루션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형 회귀의 목적이란 단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W를 즉 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노테이션이 잘못됐는데
데이터가 n개라고 했을 때 그때 각 데이터마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잔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것이 L이고, 그리고 그 L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 머신러닝 모델 학습시키는 것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식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은 W 트랜스포즈 X가 아니라 X, W 이렇게 쓰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곱 텀 그리고 시그마 텀을 행렬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계산을 하면은 이제 y 트랜스포즈 x 빼기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아마 math4ml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벡터를 미분하게 되면은 y 트랜스포즈 y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 y라는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w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w 트랜스포즈가 사라지고 여긴 w 텀이 없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w였는데 근데 w 트랜스포즈 w잖아요. 그래서 이 x 트랜스포즈 x w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최소가 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저식 L이 최소가 될 때 저희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미분값이 0일 때 최소값이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저 L이라는 식은 결국에는 이런 컨벡스한 함수가 되게 되므로 저 식이 미분값이 0이 되게 되면은 극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트랜스포즈 y는 y 플러스 이 x 트랜스포즈 xw가 0이 된다면, 즉 x 트랜스포즈 xw가 x 트랜스포즈 y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 L이라는 식이 최소화가 되는 W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OL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그 다음으로부터는 ML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LE는 저희가 한 가지의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MLE에서 가지는 가정은 데이터 N개에 대해서 관측된 데이터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W 트랜스포스 X에 더해서 노이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이즈가 평균 0이고 표준편차가 아니라 분산이 베타의 역수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Y의 우도를 이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Y는 결국에는 이 W 트랜스포스 X를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정규 분포를 W 트랜스포즈 X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를 이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베타의 역수라면, 그러면 이 분포를 W 트랜스포즈 X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그 평균이 W 트랜스포즈 X가 되고, 그리고 분산은 그대로 베타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정규분포를 가지는데 근데 평균이 더블 트랜스포즈 X이고 분산이 베타의 역수인 그런 정규분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도 함수가 저런 정규분포를 가진다고 저희가 일단 가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MLE로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MLE로 풀려면은 정규분포의 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래 일단 써놓긴 했습니다. 정규분포 X라는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저런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장에서 저 식을 이용해가지고 MLE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규분포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된다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정규분포 식이 데이터 하나의 라이클리후드를 의미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돼야 한다면, 그러면은 이 각각 하나의 라이클리후드를 각각 곱해서 곱한 값이 최대값일 때 그때 파라미터가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클리후드 우도식을 구하게 되면 이 식구가 같게 되고요. 여기 있는 식구가 같게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서 식을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다 로그를 씌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런 식으로 저희가 정규분포식을 계속해서 곱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게 1 이하 그리고 0 이상의 값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점점 소수니까 곱하고 곱하다 보면은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산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로그가 단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콘케이브니스나 컨벡스니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그를 씌워서 이 식을 정리를 한다면은 로그 안에서 곱셈은 덧셈이 되므로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뭐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로그를 씌우는 방법은 다들 아실 테니 굳이 쓰면서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스몰 L로 표시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게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식은 정규분포의 단조 증가함수인 로그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정규분포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컨케이브한 함수입니다. 전역에서. 아니, 전역이 아니라 컨케이브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로그를 적용시키게 되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냥 컨벡스로 만들어서 좀 최적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은 그냥 이 식에 마이너스를 취한 게 되니까 이 여기 있는 식과 같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W로 미분하게 되면은 W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W의 최저값이 저 미분 값이 0일 때 W가 최저값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매트릭스 폼으로 저걸 변환하게 되면은 아래 식과 같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OLS 솔루션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혼자서 증명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증명을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OLS 솔루션으로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과제가 아니라 실습에서 성형 회귀하고 로지스틱 회귀를 한번 코드로 구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OLS 솔루션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따 코드를 구현하는데 꽤 큰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뭐 잔차 제곱값을 최소화를 시킨다 아니면 MLE를 최소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머신러닝은 그냥 그 손실 함수라는 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L 우동함수 혹은 그리고 잔차 제곱합과 같은 함수가 그런 손실 함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손실 함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손실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의 W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FOML2에서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정상항법으로도 선형회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왔는데요. 선형회귀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레귤러라이제이션, 즉 정교화, 그리고 정교화를 해서 오버피팅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머신러닝의 모델 중 하나가 일반화를 잘 하는 거고, 그리고 오버피팅, 과소적합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일반화를 잘하고, 그리고 저희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바이어스하고 메리언스라는 개념입니다. 바이어스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모델이 데이터에 얼마나 잘 적합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적다라는 거는 그냥 이 발판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냥 점수가 적다가 바이어스가 적다입니다. 그리고 로 베리언스라는 거는 이 데이터에 샘플링된 데이터가 굉장히 분포가 작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 베리언스라는 거는 탄착군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노 바이애스라는 거는 얘는 그냥 점수가 좋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레귤러라이제이션 저희가 아까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과도하게 된다면은 하이 바이애스, 즉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로우 베리언스. 근데 좀 모델이 이게 뭉쳐 있어요. 그 결과값이 커지지 않고 뭉쳐 있는데 근데 점수는 좋지 않다. 근데 언더레귤러라이즈된 모델은 뭐 점수는 좋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결과값이 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다음부터 좀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제가 더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오버레귤러라이즈가 되면은 바이애스가 높고 그리고 베리언스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가 됐고 언더레귤러라이즈가 되면은 바이애스는 낮은데 베리언스가 높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면은 적절히 레귤러라이즈가 된 모델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위치한 즉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조정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슬라이드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는 파라미터 W라는 거의 평양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점들이 데이터고 그리고 빨간색이 모델이 추정한 그런 데이터의 분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과적합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기차 함수식을 굳이 써가지고 과적합을 시키면은 만약에 다른 데이터가 오게 되면은 만약에 x값이 여기 오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위쪽에 있는 걸로 잘못 예측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오버피팅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방금 구차함수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W 값을 학습을 할 때 만약에 근데 이렇게 구차함수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한 3차함수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실제 데이터 분포를 모델이 더 잘 찍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덜 편향되도록 이 9차, 8차 항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냥 4차 항 위에 있는 항들을 다 날려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파라미터들, 즉 편향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을 없앨 수 있다면은 저희가 3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3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모델이 훨씬 더 잘 일반화된 성능을 나타내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W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 즉 9차항, 8차항 이런 불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제거하는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식을 보시게 되면 조금 수식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의 로스, 아까 저희가 로스 펑션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최소화하면 모델이 최적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 로스를 줄이는 방식이 전체 로스에다가 이 파라미터, 즉 W에 대한 식을 넣어서 이 W가 그러면 커지게 되면은 전체 로스가 커지니까 모델이 학습되어야 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전체 로스를 감소시키려고 한다면은 이 W의 영향력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W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감소시키고 싶은지 조절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모델이 있는데 얘는 W를 크게 감소를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냥 원래 데이터 분포가 한 부차함수예요.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저희가 아까 부차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부차항, 8차항, 7차항만 날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한 3개 정도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차함수로 피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워야 할 파라미터가 6개죠. 그러니까 만약에 파라미터를 많이 지우고 싶을 때하고 적게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람다 값이라는 걸 조정을 하게 되면은 지우고 싶은 파라미터의 개수를 파라미터의 정도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람다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람다가 크게 되면은 이 파라미터 곱한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로스식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로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냐면 이 W의 영향력을 감소를 시켜야 돼, 얘를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W를 더욱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람다 값이 커지면은 그래서 W가 더욱더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고 람다 값이 작게 된다면 W의 영향력이 적게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뭐 6차함수 형태의 데이터에 피칭하는 거랑 3차함수 데이터에 피칭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6차함수 데이터에 피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파라미터의 영향력을 조금만 줄여도 되니까 람다 값을 작게 해줘도 괜찮고 3차함수를 피칭하는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파라미터를 많이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값을 좀 더 크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방법이 L1하고 L2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이외에도 L1하고 L2를 혼합해서 쓰는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번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는 L1하고 L2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람다에다가 W와 관련된 그런 항을 추가해가지고 W의 값을 작게 만들도록 제약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랍소 L1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W의 절대값을 넣어서 W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을 쓰게 되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파라미터 값이 좀 스파스해져요. 스파스하다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원래 파라미터 값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없었을 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균등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거치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얘 사이에 있는 간극들이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한 분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좀 극단적으로 필요 없는 파라미터를 제거해주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오타입니다. 이거는 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만약에 그냥 LW라는 식이 있어서 아까처럼 그 OLS 솔루션을 풀어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을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식은 결국에는 어떤 식과 같냐면 그냥 피처 개수가 두 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조금 이 잘린 단면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말고 제가 뭐 이런 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작업가 이래서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중학교 교과서 역사 시간에 그 비쌀무늬 톡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겠죠,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겼으면서 이런 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말한 사실은 이게 그 로스 식이에요. 그러면 이 로스가 최소화될 때 x와 y 값은 각각 원이죠. 여기 입장문 크기의 끝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OLS 솔루션을 풀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점이 최적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뭘 하고 싶었죠? 여기다가 이 람다에 W 절대값을 더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보면은 W의 절대값은 이런 사각형과 같은 상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을 보게 되면은 얘네 두 개가 같은 기울기를 가질 때 좀 이렇게 가질 때 최소화가 되겠죠. 아마 미적분 시간에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배우신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저때 최적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 사각형하고 이런 저 모양하고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날 확률이 가장 높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저렇게 꼭지점에서 만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꼭지점에서 만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W1이 0이 되고 W2는 뭐 W 스타라는 값이 가졌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렇게 꼭지점에서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피처의 값이 0이 되고 어떤 피처의 값은 1이 되는 그런 스파스한 분포를 가질 확률이 기하학적으로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에러 레귤라이제이션의 정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는 파라미터가 좀 더 스파스한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불필요한 파라미터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치 레귤라이제이션인데요. 이건 L2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얘는 아까 L1 레귤라이제이션은 그냥 극단적으로 좀 바꿨잖아요. L2는 전체적으로 좀 W에 영향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하고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면 또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파라미터와 레귤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파라미터가 W1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제곱을 하면은 200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의 합이 같은데 근데 좀 분포를 달리했어요.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은 얘는 결국에 전체의 합은 똑같은데 근데 W의 제곱, 즉 절대값의 제곱은 좀 줄어든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로스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어, 분포가 원래 스파스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좀 로스가 높겠죠? 근데 머신러닝 모델의 목적이 뭐예요? 로스를 항상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가 조금 유사해지고, 그러니까 영향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W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이 제곱의 합이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파라미터 W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면서 두 번째로는 얘네가 미치는 영향력이 비슷하도록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좀 모양하고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로스 펑션을 그냥 공간상에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피처가 두 개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다가 원판을 이렇게 갖다 대서 이 W 제곱이니까 얘는 그 제가 단수가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원기둥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만났을 때가 출력점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아까처럼 꼭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둥근 면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스파스한 분포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트리귤라이제이션이 가지는 특징들을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파라미터가 출력 변수에 미치는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W 영향력을 줄여준다. 이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로 좀 돌아오고자 해요. 제가 아까 그 막 판착분하고 얘는 총을 잘 쏘니 많으니 이거를 빗대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3차 함수를 빗대서 설명했잖아요. 여기서는 좀 사이너소이드이니까 사인 함수를 들여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x고 그리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w고 출력 변수가 y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의 값이 작다고 생각하면은 사인 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인 함수는 w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위아래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 값이 과하게 작아지게 되면은 만약에 원래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서 W 줄이긴 했어야 됐어.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줄이게 됐다면은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W가 작아지게 되면은 어떤 X를 넣었을 때도 그 변화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0.1 sin X가 있고 10 sin X가 있는데 같은 X 값을 예를 들어 넣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냥 2분의 파이 넣으면은 그럼 얘는 0.1이고 얘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여기 만약에 얘가 10 sin x고 얘가 0.1 sin x라고 치면은 파란색이
그러면은 같은 데이터를 넣어도 얘는 굉장히 크고 얘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x 값을 넣었을 때, 이거 x 값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의 x를 넣어도 만약에 파라미터가 크다면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같은 x 값을 넣었어도 이 파라미터라는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 값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베리언스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애스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구한 모델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포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좀 잘 적합이 되어 있나를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 봤던 이 친구 얘는 두 개의 람다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람다가 클수록 제약을 강하게 본 거라고 했죠. 레귤라이제이션을 강하게 본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위쪽이 오버 레귤라이즈가 돼 있고 아래쪽은 레스 레귤라이즈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버 레귤라이즈 되어 있는 모델은 저렇게 파라미터 값이 작기 때문에 같은 x 값을 넣어도 변동성이 작지만 근데 너무나도 레귤라이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 분포와는 간극이 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처럼 오버레귤라이즈드가 돼서 지나치게 데이터 분포가 비슷해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W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W가 크면은 같은 X를 넣어도 어 얘가 범위가 이렇고, 만약에 W가 작으면은 같은 X를 넣어도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리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베리언스는 크지만 바이애스는 낮은 모델이다. 근데 베리언스가 이렇게 높으면은 아무리 바이애스가 낮아봤자 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나 결국에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바이애스하고 베리언스의 균형을 잘 조절해야 된다. 바이어스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베리언스가 낮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아마 적합이 안 되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조절하는 것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줄어들게 되면은 바이어스의 제곱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전체 로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바이애스의 제곱 여기 베리언스 더하기 노이즈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가 최소가 되는 그런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조합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찜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걸 잘 찾는 것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형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로는 단수 선형일기, 다중 선형일기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고 푸는 방식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규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오늘 세션의 마지막인 로지스틱 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지스틱 회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사항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이상형으로 라벨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선형일기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서 분류 문제로 변환하는 것을 로지스틱 회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함수식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거든요. 근데 얘는 한번 넣어보시면 알 거예요. 데이터를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이면은 얘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하면은 시그모이드 x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0을 수렴하겠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익스포넨셜이 없어지게 되니까 시그모이드 x가 1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전체 실수 정의역에서 0과 1 사이의 출력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이 근데 갖는 게 뭐가 있죠?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랩 응용통계학과 학회인데 그 확률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확률값으로 변환된다라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이유는
아까 이렇게 생긴 데이터에서 이중 분류를 할 때 라벨이 0과 1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만약에 선형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예측값이 0 안으로 떨어지거나 1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적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의 핵심은 저렇게 구한 확률값을 구해가지고 얘가 어느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지를 구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확률값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강의를 한 3-4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한 2번째 들을 때까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게 저는 왜 도대체 저게 확률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조금 납득을 못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저거를 왜 저게 확률 값인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즈랑 로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좀 저거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왜 확률 값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라벨이 0하고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두 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식의 결과값이 y는 1이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p, y는 1 기분 x하고 w. x하고 w가 있을 때 y가 1일 확률이 그냥 얘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값이라고 일단 가정을 깔고 갈게요. 근데 저희가 y가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분모에 있는 1을 저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1을 저렇게 바꾸고 그리고 분모와 분자를 이 p, y는 1 기본 x, w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이것과 같은 식이 돼요. 근데 보게 되면은 얘하고 뭔가 유사한 점이 있죠? 보면은 더하기 1도 같고 분모도 아니 분자도 1이고 그리고 다른 거는 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 주어진 데이터의 라벨이 1일 확률을 가정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W 트랜스포즈 X가 뭐가 돼요? 그럼 얘가 P가 Y는 0일 확률에 Y는 1일 확률로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익스포넨셜 저 지수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면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장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W 트랜스포즈 X는 P가 Y는 0일 확률 분의 Y가 1일 확률인 거예요. 그 데이터가 0일 확률 분의 그 데이터가 1일 확률.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PY는 0하고 PY는 1을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아래 분모를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Y가 데이터가 라벨이 1일 확률을 P라고 설정을 해놓게 된다면은 1-P분의 P라는 값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식을 앞으로는 오즈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오즈라는 건 무엇이냐면 특정 사건이 발생할 비율을 발생할 확률을 그렇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을 일단 오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아까 뭐였죠? 시그모이드를 쓰는 이유 그리고 로지스틱 회계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확률값이 0.5를 넘어가면은 그 클래스에 속한다고 판정을 하면 되고 근데 그 확률이 0.5를 안 넘는다고 생각하면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 온다고 판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한다고 분류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W 트랜스포즈 X라는 값을 잘 학습을 시켜가지고 특정 데이터가 어떤 라벨 확률을 그러니까 정답 라벨 확률을 최대화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오즈가 1-P분의 P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익스포넨셜의 W 트랜스포즈 X가 1-P분의 P니까 그냥 이 익스포넨셜을 벗겨내요. 벗겨내서 그냥 로그 오즈라고 한 거를 로짓이라고 칭하고 이게 그냥 W 트랜스포즈 X예요. 그리고
이 로지스틱 회계 모델에서 제가 좀 항상 잘 몰랐던 게 뭐가 도대체 학습이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학습되는 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W라는 파라미터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를 학습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에 있는 세 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로직 값 속에 있는 W를 학습을 하면 돼요. 그럼 W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줘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게 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을 추론해서 얘가 0.5보다 크게 되면은 x 스파라는 거에 x 에스터리스크의 라벨은 y는 1이다 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0.5 아니 마이너스가 0.5보다 작으면은 라벨이 y는 0이다 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 트랜스포드 x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결합한 식을 로지스틱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한 로지스틱 회귀 방식을 통해서 학습된 W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확률을 구하는 방식을 한번 그냥 예제로 풀어봤어요. 만약에 W가 이 값이고 X가 이 값이라면은 먼저 그냥 W 트랜스포즈 X를 하면은 그냥 두 개 다 프로덕트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999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0.5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죠? 0.5를 넘게 되면은 이 클래스 라벨이 y는 1이다라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라벨 값은 y는 1이다 라고 판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0.5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안에 있는 그런 직관들이랑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OLS와 MLE를 통해서 어떻게 파라미터를 구하는지가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도 한번 수식적으로 이거를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아까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구했잖아요, W를. 그래서 여기서 한번 W가 구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라벨이 1일 확률이, 그러니까 1일 우도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W 트랜스포즈 X에다가 친 거하고 같다고 처음에 그게 로지스틱 회계의 정의였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1이니까 이 Y는 0일 확률은 1 빼기 시그모이드 W 트랜스포즈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걔가 클래스 라벨이 1인 우도를 구하려면은 그냥 만약 여기 YI가 1이라면은 이게 우도가 얘만 남을 거고 yi가 0이 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우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체 우도값을 전체 우도값을 구하려면은 각개의 데이터에 있는 우도값을 모두 곱해서 구하면 된다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로그를 씌워가지고 변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를 씌워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로그를 씌워서 변환을 해보면은 곱셈은 모두 덧셈으로 치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시그마가 오게 되고 여기 안에 그냥 로그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yi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py는 1에 given x, w가 되고 더하기 1-yi의 로그 by는 0 given x, w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우도식을 시그모이드의 더블 트랜스포즈 x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미분하고 막 계속 시그모이드 쓰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얘를 hx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래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아래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형태가 아래와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yi의 로그 제가 쓴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hx로 바뀌었으니까 그 위에는 1-hx니까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식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MLE를 구해가지고 MLE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구하려면은 항상 저 MLE를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가 0이 될 때 로컬 맥시마가 되거나 혹은 로컬 미니마가 되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파라미터가 이때 최적이다를 구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겠죠. 그럼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는데 근데 미분을 하려는데 저희가 아직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미분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면 시그모이드 곱하기 1 시그모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활용을 하면은 이 hx를 미분하면은 hx를 w에 대해 미분하면은 그냥 이 아래 있는 식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그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속미분이 튀어나온 건데 그거를 다시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그냥 결국엔 xi가 되고 그리고 앞에 식이 이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식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있는 텀이 같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남는 거는 시그모이드 W 트랜스포즈 xi 빼기 yi 곱하기 마지막에 여기 있었던 xi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레디언트 식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매트릭스 형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x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h가 시그모이드 W 트랜스포즈 x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W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아까는 어떻게 썼냐면은 한쪽으로 막 식을 확 넘겨가지고 W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0이 될 때 W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시그마 X 트랜스 W 트랜스포즈 X 여기선 그냥 XW가 되겠죠. XW 빼기 X 트랜스포즈 Y예요. 그러면은 얘를 넘기게 되면은 그냥 X 트랜스포즈 Y는 0인데 근데 이 시그모이드라는 게 이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그 W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완전하게 풀어드리진 못했는데 이 식을 풀게 되면은 W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얘는 그래서 그렇게 W를 좌변으로 몰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모으는 그런 형태를 클로스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클로스폼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MLE를 통해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 때는 그냥 W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적으로 한 번에 따다닥 나왔잖아요. 근데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에는 W는 뭐다라고 해서 수식적으로 한 번에 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최적화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저희가 배운 최적화 방법이 저번에 F4ML2 세션에서 배운 그냥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경사환원법이 있고 그리고 뉴턴스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 할 거는 저희가 방금 배운 MLE식을 활용해서 MLE식이 최소화가 될 때 파라미터가 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사하강법을 이용해서 MLE식을 최소화하는 W를 구하는 그런 코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유도한 식들을 한번 좀 보고 가시면 조금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코드 안에도 써놓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로지스틱 회계는 MLE로 크로스폼 솔루션을 구할 수 없다. 즉 수식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혹은 뉴턴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시켜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까 저희가 라벨이 2개밖에 없었잖아요. 0하고 1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라벨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엠리스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벨이 9개인데 그러면 소프트맥스는 2개밖에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시그모이드는 2개밖에 다루지 못하니까
그럼 다른 종류의 함수가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중 클래스를 분류할 때 활용될 수 있는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한 다중 클래스 분류 회귀 방식을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도 이것도 그냥 확률의 관점에서 볼게요. 클래스 레벨 개수가 n개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클래스 라벨에 대한 확률식을 다음과 같이 그냥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냥 분모가 1이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분자에 있는 식으로 아까 시그모이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냥 우리 썼잖아요. 로짓이랑 오즈를 썼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WIT X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변환이 되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같게 되겠죠. 그리고 그 K가 아닌 라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L이라고 할게요. K가 아닌 라벨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은 여기를 저희가 아까 K만 빼놨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똑같이 K만 빼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K의 확률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L의 확률 나누기 K의 확률이 분자가 되고, 그리고 그냥 각각 라벨의 확률을 K의 확률로 나눈 게 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이 정의를 활용을 해서 좀 변환을 하게 된다면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 K라는 라벨의 확률이 버릇이고, 그리고 K가 아닌 라벨 L의 확률이 거식이라면은 저희는 식을 두 개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두 개가 되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그냥 WI, 아까 여기 있었죠? WI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WI 빼기 WK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안에서 음수는 그냥 분모로 가잖아요. 그럼 지수 안에서의 음수는 그냥 분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다 분모로 보내버리면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의 WK의 트랜스포즈 X를 곱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같은 식이 되게 됩니다. 결국엔.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i가 k 빼고 다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엔 딱 k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i부터 n까지 다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분자는 그냥 특정 클래스 레벨 하나만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전체에 대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다가 22도의 결론입니다. 전체 클래스 라벨 어떤 것이든 n에 대해서 전체 더블 트랜스포즈 x 값을 더한 것분의 특정 라벨의 wi 트랜스포즈 x를 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의 어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m이라는 n번째 클래스 라벨의 확률값으로 정의를 하겠다. 소프트맥스 함수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반환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4개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확률이. 그러면은 소프트맥스는 여러 개의 확률 중에서 딱 최대값을 가지는 것 하나만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스 넘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얘는 클래스 2네요 라고 판정을 해주는 게 바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맥스에다가 로짓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로짓이 뭐였죠 아까? 로짓이 로그의 오츠였으니까 그냥 이런 값이었죠. 그래서 그 로직 값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소프트맥스 함수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률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 식은 이것과 같다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활용이 되는데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와 비슷한 로지스틱 펑션을 이용해서 정의를 한 그런 함수이다라고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한 인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원한 인코딩이라는 거는 직접 숫자형 라벨로 변환이 불가능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단어 같은 것들은 그냥 직접 숫자로 변환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벡터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라벨의 개수만큼 길이를 가지는 그런 벡터를 정의를 하고 하나의 값만 1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값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벡터 표현법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래도 써져 있죠. 단어를 표현할 때 자주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을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이렇게 확률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중에 최대 확률을 가지는 건 하나를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결과값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낼 때 그런 원한 인코딩이 활용이 된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 뒤쪽에서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예시를 들자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죠. 그 소프트맥스에서 probability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가장 큰 것 하나만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것이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된다. 그것이 원한 인코딩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로지스틱 회계는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로지스틱 함수에 넣은 결과를 확률화 과정했을 때 로짓하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고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은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 해결에 용이하며 시그모이드 대신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활인 코딩은 전체 데이터 라벨의 종류 수만큼 길이를 가진 그런 벡터를 정의하고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벡터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저희가 오늘 배운 게 머신러닝, 지도학습, 환용회기, 정주화, 로지스틱 회기,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회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다 설명을 하면서 넘어갔으니 일단 저희가 이런 걸 오늘 배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 모델의 목적, 그리고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무엇이었는지, 정교화의 목적,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어떻게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켰는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어떻게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켰는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신다면 오늘 세션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말로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코드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리뷰로 들어가기 전에 다들 세팅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분 정도만 쉬고 8시 반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리뷰하고 세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콜앱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 로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콜앱에 혹시 다 로드를 하셨나요? 혹시 안 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콜앱 혹은 로컬로 지금 로딩이 안 된 분이 계시다? 네, 그러면은 다 되신 걸로 알고 그리고 콜앱 환경 로컬인 저는 그냥 로컬에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면 먼저 패키지들을 좀 로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콜앱은 이미 패키지가 아마 다 있을 거고 로컬에서 하신다면은 어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거기 아마 파일에는 다 들어있을 거예요. 제 파일에는 없는데 거기 다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다 머시기 콘스타 인스톨 그걸 써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패키지를 다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두 번째 블럭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건데요. 어, 저희가 아까 OLS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코드 구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X하고 Y 값을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W를 구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볼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음, 이 W에 대한 식을 numPy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시각화 저희 전에 한번 간단하게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매플로립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회귀 직선을 긋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힌트가 있죠. 저희가 근데 넘파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역학렬을 구하려면 그냥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넘파이 안에 함수가 있습니다. np 리날 인버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걸 써가지고 역행렬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W를 구하는 OLS 솔루션을 구하고 그리고 플롯을 그리는 코드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 자유롭게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그려보는 과정이니까 최대한 챗GPT 활용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돼서 이제 정답 코드를 공개하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돌려보면 정답 코드는 여기, W는 이거 같고, 그리고 아까 플롯이 있었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잘 보이나요? 네. 정답은 여기 W는 옆에 있는 거 하고 그리고 플롯 옆에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구동을 시키면 이 예쁜 회귀 직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를 푸는 방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또 똑같이 데이터셋을 로딩을 해주세요. 네, 안에서는 일단 이 로지스틱 회귀는 변수 피처가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클래스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보여줄 볼만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에이지하고 샐러리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좀 정교화를 시켜줬어요. 0하고 1 사이에 값을 가지도록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일단 활용을 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엑셀을 정의한 방식은 어땠냐면은 에이지하고 샐러리를 그냥 이렇게 행으로 합쳤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설명을 좀 덜 드렸던 것 같은데 WX 플러스 B인데 왜 자꾸 이 앞에 설명하는 B를 생략을 하고 이야기할까 조금 의문점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행렬 연산에 그 바이어스를 합해가지고 한 거라서 이 일자리 행렬을 그냥 옆에다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학습되는 파라미터에다가 그냥 B를 넣으면은 행렬곱이 돼가지고 그게 바이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엑셀에 바이어스 텀을 넣는 방식으로 추가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다 시행을 시키고 그다음 이제는 오늘의 마지막인 로지스틱 회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한 로지스틱 회귀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넣을 거는 사실 이 물음표 6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 개를 아시게 되면은 여기 세 개를 아시게 되면은 아래는 그냥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똑같은 과정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세 개를 구하시게 되면은 위에 세 개랑 이거를 다 구현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아래는 좀 변수만 다르게 해서 그대로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위에다 식을 적어놨었거든요. 로스랑 그런 식을 적어놨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는데 저희가 지금 다들 피곤하시죠?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다들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좋기도 하고 그냥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물음표에 있던 부분이 마이너스 x 그리고 행렬곱 w였는데 이거는 아까 저희 시그모이드 식이었죠. 그 h라는 게. 그리고 로스에는 어떻게 들어갔었냐면은 y 곱하기 로그 h 더하기 1-y 곱하기 로그 1-h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h하고 1-h를 쓰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그 미분값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값인 x 트랜스포즈 by h 빼기 y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그냥 변수 이름만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x 언더바가 뭐였냐면 그냥 테스트 데이터 셋이거든요. 그래서 x 언더바 행렬곱 w를 넣으시면 그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한 로직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h 언더바 그리고 1-h 언더바를 넣으면 위하고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구동을 한 다음에 혹시 다 쓰셨나요? 한 10초만 켜놓고 있을게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구동한 다음에 시각화를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알클리우드가 최적화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에포크를 진행하면서 애큐러시가 증가를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파일에는 그 에포크가 10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에포크를 그냥 넘 에포크 여기를 100으로 조정하시고 러닝 레이트를 1, 2, 마이너스 3으로 조정해 보시면은 저하고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학습이 잘 됐다. 그다음에 바운더리를 확인을 하면은 내가 학습이 잘 돼서 잘 분류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지역화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세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일단 회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